쇠로도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결국엔 돈이야. 그래서 금이 사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어야 내가 돈복이 좀 있다, 아니면 돈이 좀 따른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대신 금이 많으면은 이게 흉기로 변해요.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다 보면 사람이 폭력적이 된다든지 공격적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 살인자분들이나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좀 무속 사주적인 얘기인데, 네, 사실 사주에 금이 부족하다라는 네,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분들의 좀 특징이 뭘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셔요? 저 철학관 가서 철학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께서 또 잘 아시다 보니까 네. 사주도 보시고 네네네. 점도 보시다 보니까 네.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사주에 금이 좀 부족한 분들을 질문하셨잖아요. 네. 뭐 철학하시는 분들이 워낙 평생을 그걸 공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아실 수는 있지만, 저희도 어쨌든 간에 이제 무속에서 단연간 이렇게 또 손님을 상담하면서 이제 뭐 겪은 것도 있고 또 느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 틀리니까 예. 어쨌든 이제 제 주관적인 위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새 금자를 쓰잖아요. 이게 그 장단점이라는 게 다 있어요. 많으면은 탈이 나고 부족하면은 모질라서 활동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이제 사람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장명이라는 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쇠로도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결국엔 돈이야. 지금 뭐 종이돈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다 이제 그 쇠 붙이고 엽전이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쇠를 돈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사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어야 내가 돈복이 좀 있다, 아니면 돈이 좀 따른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주에 내가 왜 재물운이 있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재물운이 없거나 들어왔는데도 좀 금전이 좀 샌다 하시는 분들은 내 사주에 금이 좀 있나 없나를 보시는 것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이 없다 싶으면 금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채워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쉽게 뭐 생각할 수 있는 뭐 액세서리,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금으로 된 집에 이제 풍수지리에 놓는 이제 금으로 된 장식품 등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금이 없으면 그런 걸 채워주시는 게 좋고, 대신 금이 많으면은 이게 흉기로 변해요. 아, 흉기? 예.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다 보면 사람이 폭력적이 된다든지 공격적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큰 이슈를 일으키는 살인자분들이나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뭐 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 물론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사주를 보다 보면 금이 많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금이라는 게 이제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공격적인 것도 있지만 금이 많으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돼지저금통이나 이런 항아리에 돈을 담는데 금이 많으면 흘러 넘치잖아. 그러면은 자꾸 돈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금이 너무 많아도. 그래서 샌다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흘러 넘쳐서 새버리지. 아니면 무거우면 금이 꽉 차면 무겁다 보니까 이게 뭐 깨진다든가 뭐 해갖고 뭐 새든가 그런단 말이야. 당연히 적으면은 뭐 말 그대로 돈복이 없는 거니까 힘든 건 아실 거고, 많아도 좋지는 않다. 그래서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서 뭐 이제 금이 많으면은 상극이 되는 걸로 채워주면서 이제 금을 좀 깎아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 상극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은 금하고 상생이 돼요. 그러니까 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물의 기운을 좀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금을 뭘로 닦어? 물로 닦으잖아. 그러면 금이 빛이 나잖아.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금을 돋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을 좀 없앨 수 있는 거는 불의 기운. 왜냐하면 금을 우리가 불의 기운으로 녹이잖아요. 그래서 금이 많으면 불의 기운이 좀 필요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이란 것도 이제 그런 작용을 좀 한다. 금전에 관심들 많으시잖아. 네. 그러면 나한테 금이 좀 많은지 부족한지 그걸 한번 좀 찾아보셔가지고서 금을 좀 채우거나 없애는 것도 지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네, 적은 기준이 뭐고 네, 많은 기준이 뭘까요? 네. 이거 여쭤볼 것 같아요. 그거를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 팔자라고 하잖아요. 사주라는 거는 큰 기둥 4개로 사주라고 하고, 팔자라는 거는 그 땅의 기운까지 합쳐서 이제 사주 팔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잖아. 그럼 이민생 하면은 벌써 2개가 먹고 가잖아. 그럼 월도
뭐뭐월, 뭐뭐일, 뭐뭐시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오행이 공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행이 공평하려면 2개씩 하면 10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사주팔자는 8글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명을 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채워주고 이제 많은 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제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이름이잖아. 왜냐하면 또 무속 이렇게 영상을 보셔도 무속의 어떤 행위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적이나 이런 것들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는 데는 이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아. 그래서 내 이름이 과연 내 사주하고 맞는지.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뭐 얘기한 것처럼 금이 많다 그러면은 금을 없앨 수 있는 이름, 그 다음에 내 사주에 다른 오행이 그걸 없는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이름, 그런 거는 좀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사주에 금이 하나도 없는데 네네네. 이름이 뭐 김철강이에요. 네네네네. 이러면 이제 이름으로 좀 채워지는 건가요? 그 철자하고 강자가 그게 꼭 금의 기운이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철강이면 금 같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은 한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한자로 짓기 때문에 그 한자의 뜻, 그 다음에 또 획수, 그 다음에 이름 짓는 게 좀 복잡은 해. 이것저것 맞춰야 되는 게 맞거든. 그리고 또 요즘은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애기들이나 본인 이름들을 바꾸려도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이쁜 이름들 아니면 좀 특이한 이름들을 많이 원하신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장명하는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들도 많죠.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오행 중에서 금의 기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재물은 금전운이 내가 좀 힘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금이 많으면 덜어내면 되고 없으면 채워놓을 수 있는 걸로 자꾸 이렇게 내가 나를 알고 내 사주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고쳐 나가시면은 세상에 왜 이런 분들 있잖아. 나는 뭐 평생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몇 번도 강조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기회가 오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찬스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거를 찾아서 그걸 고치면 되고 잘 되는 거는 더 부각시키면 되니까 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참고하셔갖고 좀 한번 변화를 주시고 바꿔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